장호가 결국 충격적인 선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장호가 숨겨놓은 엄청난 비밀에 대해 놀라운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장호는 강복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강복님은 장호의 딸이 장세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를 거는 장면을 보면 정말 애잔함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강복님이 전화를 걸었던 것은 늦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장호는 아직도 학교에 있었던 건데요.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피곤했는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서야 강복님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강복님은 장호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호는 강복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데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냐고 하면서 강복님의 용건을 물었는데요. 장호의 예상대로 강복님의 용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복님은 장호에게 자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복님의 말을 들은 장호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강복님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는지 강복님은 장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장호는 강복님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이유를 대략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주화자와 장세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장세진은 집에서 주화자가 아저씨 옷을 개고 있는 것을 보고 설마 아버지 옷이냐고 물었는데요. 주화자는 장호가 고시원에서 빨래를 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가져와서 빨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본 장세진은 기분이 상당히 나빠 보였는데요. 장세진이 강복님을 찾아갔던 이유가 주화자가 장호와 강복님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하지만 주화자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화자는 장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장호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게 맞죠. 하지만 지금의 장호는 딸한테 쫓겨나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화자한테 이혼 통보를 받은 사람이었죠. 장호를 버린 건 돈에 미친 주화자였습니다. 이미 주화자와 장호는 끝난 사이였던 거죠. 장세진은 주화자한테 장호가 만나는 사람이 강복님이고 오연두 엄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강복님과 장호가 이미 정분이라도 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호가 자기 곁을 줬다는 게 예산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장호와 강복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교묘하게 정분이 난 게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화자가 듣기에는 장호가 연두 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강복님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게 말을 했던 건데요. 장세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연두나 태경이는 장세진의 인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세진의 이런 못된 버릇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주화자는 아니었습니다. 주화자는 지금 장호가 정분이 났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잖아요. 장세진이 그걸 노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세진의 못된 행동이 결국 주화자와 장호 사이를 파탄내는 결말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장세진은 장호가 숨겨놓은 엄청난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걸 말을 함부로 할 때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화자는 당장에 강복님을 찾아갔습니다. 강복님의 집까지 이미 알고 있는 주화자였잖아요. 주화자는 강복님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감히 남의 남편을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난리가 난 상황에 온 가족이 모두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주화자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를 하면서 강복님의 말을 조금도 들어볼 생각이 없었는데요. 주화자는 이미 장세진의 말에 현혹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주화자를 말리고 있는데 거기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 상황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호가 올드스쿨을 그만두겠다는 강복님을 설득하러 강복님의 집에 오고 있었던 거죠. 때마침 장호가 나타난 덕분에 주화자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는데요. 주화자가 강복님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장호가 엄청난 사자후를 내질렀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주화자를 아주 호되게 꾸짖는 장호였는데요. 주화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장호한테는 꼼짝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부터 장호와 강복님의 사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면 강복님이 아니라 장호를 먼저 찾아갔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강복님이랑 정말 정분이 난 게 사실인지를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호한테 따질 용기가 없었던 주화자는 강복님을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아버린 건데요. 강복님이 더 만만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강복님한테 난리를 치면 강복님이 장호 곁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역효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던 장호한테 이제는 완전히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장호는 그 자리에서 주화자에게 종이 한 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장호가 집어던진 종이는 바로 주화자가 전에 서명을 하라고 줬던 주화자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는 이혼 서류였죠. 장호는 거기에 자기 서명을 해서 합의 이혼으로 법원에 제출을 해버린 건데요. 장세진이 중간에서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주화자와 장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세진의 말대로 주화자와 장호는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장호와 주화자였고 장세진 역시 주화자의 호적으로 넘어가서 서류상 장호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장세진은 어차피 장호 같은 아빠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장세진은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몸이 된 장호는 강복님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는데요. 이제 장호의 가족은 장세진이 아니라 강복님이 된 거죠.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장호의 유산은 배우자인 강복님과 그 가족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받게 됐는데요. 장세진은 장호가 빚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호의 유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장세진이 생각할 때는 장호가 빚만 가득한 사람이었긴 했죠. 하지만 장호는 올드스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찬식의 도움을 받아 올드스쿨을 운영하게 된 장호였는데요. 올드스쿨 부지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올드스쿨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올드스쿨 운영을 포기할 장호는 아니었지만 재개발되면서 오른 땅을 매매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외곽이지만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 새로운 올드스쿨을 열 수 있었고 그러고도 거액의 차익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세진은 자기한테 해준 것이 없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장호를 버렸지만 장호가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를 해봤자 이미 모든 정리가 끝나버린 이상 가족관계를 들먹이는 꼴이 우스울 뿐이었죠.
가족을 함부로 저버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장세진이 뼈저리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호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